이세돌론 3메가 액션. 3. 풍운. 바람도 죽는다. 죽어서는 오래 삭지 않는 뼈를 남긴다. 단청이 다 날아간 내소사 대웅전. 앙상이 결만 남은 목재를 보라. 바람의 뼈가 허공 속에 거대한 정멸에 찝짓고 서 있다. 마이너스 김영석 바람의 뼈 전문. 제가 이세돌의 수식어로 풍운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그의 바둑 스타일 못지않게 그가 풍기는 분위기에서도 선명한 어떤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승부하는 스타일만이 덕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승부사가 풍기는 분위기도 훌륭한 덕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바람과 구름을 뜻하는 풍운은 그 어감은 비록 무협지 풍이지만 풍운을 타고나다에서처럼 영웅어걸들이 세상의 두각을 나타내는 좋은 기운이라는 뜻과 풍운이 감돌다에서처럼 세상에 큰 변이 일어날 듯한 어지러운 형세나 기운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단어입니다. 저는 그의 바둑의 분위기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조짐으로 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관운장은 마량하고 바둑을 두고 화타는 관운장의 팔에 스민 독을 뽑는다. 관운장은 돌을 놓고 한잔하고 화타는 살을 헤쳐내고 뼈를 본다. 푸르딩딩한 뼈, 독이 번진 뼈. 화타는 독을 제거하고 관운장은 돌을 놓고 한잔한다. 아, 이젠 팔이 가볍구나. 마이너스 2탄 구름일부. 그가 다른 기사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그의 바둑이 호전적이라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호전적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전신 조은현을 빼놓을 수 없지만 이세돌이 더 사납고 더 격렬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는 한 판의 바둑을 그려 나감에 있어서 호전성이라는 칼라의 물감을 가장 잡기 쉬운 위치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바둑의 본질이 쌈질에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가 길고 오래가는 정산 바둑에도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의 진면목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기묘한 수법으로 사지를 탈출한다든지 도저히 공격 대상이 아니라고 여겨질 때 상상을 초월하는 수법으로 대마의 숨통을 끊어놓는다든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가 절실한 시점에서도 과감하게 맞받아친다든지 순류보다는 역류할 때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바둑은 전운이 감도는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바람도 정말 죽는지 그렇다면 지금 제 앞을 지나가는 바람이 어느 가문의 몇 대 손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의 바둑은 전쟁이 지나간 벌판 위에서 허공 속에 거대한 열반의 집을 짓고 서 있는 바람의 뼈를 연상시키면 해소사 대웅전에 달라 남은 뼈대를 허공 속에 지은 열반의 집으로 연결시킨 시인의 상상력이 놀랍기만 합니다. 관운장이 전장에서 입은 팔의 상처를 치료하고 800에 삼은 구름을 연상시킵니다. 그의 호전성은 공격 지향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공격 바둑의 대명사로는 예내위와 유창혁을 들 수 있지만 그의 공격은 예내위의 막가파식보다는 세련되고 유창혁의 유연함보다는 날이 섰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날이 섰다라는 뜻은 찔리면 피가 날 것 같은 날카로움인지 베이면 피가 날 것 같은 예리함인지 구별하기 어렵지만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다면 둘 다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본능적인 킬러형인 것 같습니다. 그에게 공격의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판이 돌아가는 낌새가 본능을 일깨운다면 그는 언제라도 발톱을 일으켜 세월 만반의 준비를 갖춘 한 마리의 야수로 보입니다. 공격이냐 수성이냐의 갈림길에서 공격을 선호하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수성에 비하여 공격은 몇 배의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대마불사의 교훈처럼 공격은 언제나 허심만 쓰다 알거지가 되고 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알거지가 되고 말 위험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수익기에서 독보적인 경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6길이의 수익기의 깊이에는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게 정설이지만 빠르고 정확하다는 점에서 그는 1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창호와 유창혁이 결정적인 수익기에서 밀려 그에게 코피나는 대국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수익기가 빠르고 정확하다는 것은 그의 공격적인 성향에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실전적입니다. 실전적이라는 것은 한국 바둑의 고유 영역으로서 잡초류 서봉수에 의하여 그 위력이 입증된 바 있고 지금은 모든 승부사가 너나 없이 추구하여 사조화되다시피 하였습니다. 모양이고 목 없이 원하는 것만 얻어내면 되는 주의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그의 실전적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실전적과는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실리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한데 그의 실리 취향은 상대에게 세력을 허용하고 집을 가져오는 경우나 너는 앞다리 먹고 나는 뒷다리 먹고의 경우처럼 주거니 받거니의 형태에만 머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 돌의 테러를 스스로 차단하면서까지 실리를 이빠이 땡겨놓고 너만 굶어 대져라 하는 극단적인 형태도 불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상대의 영향권에 뛰어들었을 때 이 선은 대개 안전장치가 되기 마련입니다. 넘겨주면 안 되겠느냐고 이 선의 어딘가에 놓는 한 수가 선수로 들어 두 집 내고
사는데 보험으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차단당하고 나면 미리 확보해 놓은 다른 쪽에 실리는 허벌창 나겠지만 뛰어든 돌의 안전이 우선이라면 감수해야 할 일이고 그리하여 다시 균형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이선에 한 수를 두지 않고 살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보험은 자체로 남겨놓고 싶어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봐야겠지요.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에서 외려 반대쪽에 이선을 가차없이 젖혀있는 실전적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보험을 스스로 없애며 실리로는 따라올 수 없게 멀리 도망가 놓고 돌의 사활에 승부를 거는 배째라 작전인 것입니다. 차단당하여 다른 쪽 포장마차가 다 찢어져도 어차피 하우스 부족으로 코피 난다거나 반대쪽에서 젖혀 이어도 뛰어든 돌의 안전이 확실하다면 또 모를 일이지만 어느 쪽도 비관적이거나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그가 보여준 필살기는 실전적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지나친 똥배짱으로 보였습니다. 그처럼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 놓고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하는 것을 본 해설자가 경악을 금치 못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그의 실전적에는 뭔가 그만의 기질이 들어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공격의 급소를 포착하는 기술이 비상한 것 같습니다. 그는 한 칸 뛴 돌의 옆구리라든가 날일자에 끊기는 자리라든가 완벽하게 연결되지 않은 불각의 급소에 철푸덕 돌을 갖다 붙여 공략하곤 합니다. 인류들의 대국에서 갖다 붙이는 수를 구경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의 철푸덕 초식은 포착하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는 공격에 혀를 짚는 재능을 타고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재능은 그의 바둑을 공격적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가 전설 속에서만 나오는 쌍립도 끊어먹는 비기를 조만간 재현해 내리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용수철 같은 반탄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는 불리한 상황에서조차도 물러나지 않고 대치기를 시도합니다. 나아갈 자리와 물러날 자리를 아는 것은 병법의 시작이자 끝인데 그는 병법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한 번 물러나면 두 번 물러나야 되고 두 번 물러나면 세 번 물러나야 되고 그런 식으로 자꾸 후진 기어를 넣다 보면 승리의 길이 어디론가 사라져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승부의 속성을 그가 깨닫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는 불리할수록 더욱 춤을 추고 힘을 내서 맞받아칩니다. 그는 한 판의 바둑에서 꼭 한 번은 판을 돗대기 시장으로 만들고 넘어가야 직성이 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공격 능력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그의 본령은 타계에서도 잘 드러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계는 궁지에 몰린 상황을 벗어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수세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수세적이 아닌 공격적인 타계를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타계 솜씨는 타계의 사카다라 불렸던 전성기의 면도날 사카다 AO를 연상시키지만 보다 공격적인 타계라는 점에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는 타계의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독특한 감각을 보여줍니다. 그는 백병전이 벌어지기 전에 응수타진으로 상대의 의중을 떠보는 수법에 능한 것 같습니다. 그 응수타진은 나는 이쪽만 먹을 테니 나머지 집은 너 다 먹어라처럼 바꿔치기를 제안하는 것이거나 나는 반 토막만 살아갈 테니 나머지 반 토막은 너 먹어라처럼 타협을 제안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상대의 반응 여부에 따라 갈 길을 정하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응수타진은 상대로 하여금 결정을 내리도록 소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타계에 도움이 되는 원군을 배치하고자 하는 도둑놈 신보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상대는 그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코피날 게 뻔한 모양입니다. 도리 없이 죽느냐 사느냐의 필사적인 접전이 벌어집니다. 그 무렵 그의 응수타진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가 미리 응수타진 해놓은 돌들은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요석으로 둔갑하여 토출용궁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케이스를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저도 대마가 몰릴 것 같으면 미리 아무 곳이나 쿡쿡 찔러놓는 나쁜 버릇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나쁜 버릇이라고 이야기하느냐고요? 저의 경우는 미리 찔러놓은 돌까지 다 죽였으니까요. 타계를 할 때 열린 공간이 보이면 뛰어나가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좁은 공간에서의 몸싸움에 더 주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시원하게 뛰어나가면 무난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고개가 뒤로 젖혀지지 않기라도 하는 것처럼 아래만 쳐다보고 몸싸움에 집중합니다. 상대가 도망가라고 길을 열어주어도 그는 막무가내입니다. 좁디 좁은 곳에서 2단 젖히고 뒤로 돌리고 패로 버티고 온갖 수를 동원하여 자체 해결을 시도하는 그의 운신술은 놀랍습니다. 주로 공격의 맥점으로 사용되던 철푸덕 초식이 이번에는 타계의 맥점으로 사용됩니다. 저는 그것을 그가 돌의 탄력을 읽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격을 잘하는 사람이 타계도 잘한다라는 말은 공격을 뒤집으면 타계가 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는 타고난 공격 능력을 통하여 때로는 뛰어나가는 것이 더 빨리 죽는 코스일 수도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뛰어나가 완만하게 쫓기는 것보다는 좁은 곳에서 난타전을 벌이는 쪽이 되치기에는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음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공격에 대한 확신이 뚜렷한 대표적인 승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수가 보이는 자리에서는 주저없이 수를 결행하며 불리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참고 기다리기보다는 누가 되지나 보자고 되치기를 시도합니다. 그는 기세에 관한 한 결코 양보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는 타계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공격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공격적 성향은 전훈이 감도는 전쟁터에 서 있는 듯한 불안과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흥분을 동시에 유발시키며 관전의 재미를 최대치로 끌어올립니다. 바둑의 스타일은 그 승부사의 실험 정신과 내공의 깊이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만 그의 공격은 근원적이고 본질적이어서 그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수비형으로 돌변하는 것처럼 파격적인 변모를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는 산속을 날며 그 날개가 산에 닿지 않는다. 마이너스 이성선 새 전문. 그는 기복이 심한 편인 것 같습니다. 세계대회 우승 이후 일시적으로 목표를 잃었다라는 진단이 그럴싸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스타일이 조금씩 읽히기 시작한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그와 대국하는 기사들은 그가 어느 순간에 발톱을 일으켜 새운 한 마리의 야수로 돌변하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전천후 공습 능력은 상대로 하여금 더욱 안전을 추구하게 하고 난전에 말리지 않게 하며 알기 쉬운 코스로 판을 좁혀가는 작전을 세우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홀로 세운 작전으로 바둑 한 판에 20고개를 다 넘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가도 아니면 모식으로 대마를 잡으러 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10중 8구 홀로 세운 작전이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보아야 옳겠지요. 그가 포석에서 유장하게 판을 짜지 않는다고 하여 이상감각이라는 진단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리에 민감한 나머지 대세를 외면하여 사서 고생한다는 진단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공격에 집착하고 급하다는 진단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열다는 진단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가 형세불명의 바둑을 불리하다고 생각하여 자폭하거나 연득 없이 던져 주변인을 경악시키는 사태가 가끔 벌어지는 것을 보면 그는 기분에 치우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쳇말로 김이 새버리면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할 의욕이 안 난다고나 할까요? 일각에서는 공부를 게을리한다, TV 출연의 외도가 지나치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운영의 묘가 떨어진다고 지목되는 그의 약점은 냉철하기보다는 영감의 영향을 먼저 받는 감각형 천재의 특징에 부합하는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자생적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기복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발목을 잡는다는 점에서 서둘러 그 자신의 면밀한 검토가 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새는 아주 짧습니다. 그러나 시가 짧다고 메시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시보다도 더 짧은 시를 알고 있습니다. 시인은 기억나지 않지만 제목이 뱀이며 너무 길었다가 전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뱀을 놓고 논문을 썼다는 황당한 설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으니 시의 메시지는 받아들이는 사람 꼴리는 대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새가 그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인용하였습니다. 이세돌처럼 독특한 스타일의 파이터는 두 번 다시 등장하기 어려울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창호와는 반대의 방향으로 바둑의 신이 떨어뜨린 화두가 아니는지요? 저는 이창호가 술류로서 바둑의 본질에 다가간다면 역류로서 바둑의 본질에 다가가는 것은 그의 몫이 될 거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먹구름이 반상으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반상에 집을 지은 모든 사람들에게 풍운의 주역이 묻고 있습니다. 댁의 지붕은 안전하십니까?